이낙연 처참한 엔딩을 향해 질주한다. 자, 이낙연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작년 이맘때만 하도 이낙연이 뭐 대세로 뭐 가면서 막 거들먹거리고 이제 갔죠. 그리고 4.15 총선 뭐 이렇게 승리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이낙연이 대세는 나다. 그래서 이낙연 대세론 뭐 이러면서 이 대표 경선을 하더라도 뭐 어대낙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은 어떻습니까? 진짜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처참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한 자리 숫자예요. 자, 이낙연의 이 처참한 끝, 이낙연의 말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뭐 40%, 50%일 때도 말씀을 드렸죠. 도저히 깜이 아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지 성질과 이낙연의 성정과 그 다음에 이낙연의 그 과거사, 흑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 뭐 저절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재명한테 이제 요새 속된 말로 까이면서 이낙연의 끝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이 이 처참한 엔딩을 질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나빠요. 이낙연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낙연은 생각보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낙연이 기자 수첩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뭐 깨알 메모를 한다 이러는데 그거 다 폼이고요. 옛날에 기자 활동할 때도요 열심히 취재 안 했어요. 같이 도쿄 특파원 할 때 정말 저는 그때 열심히 취재했어요.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근데 이낙연 선수는 늘 술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술자리를 셀프 메이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사관의 이 공사한테 제 귀로 들은 건데 그 공사가 어느 날 저를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침 7시쯤이면 이낙연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 공사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왜 전화를 하셨냐고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날씨가 좋다고 이러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자주 그것도 아침 7시에 전화하면은 그때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딱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오늘 그 저녁에 나 시간 비었다 술이나 사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공사가 아주 이렇게 톡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기자를 하니까 이 나라 언론이 참 엉망이다. 그 공사를 했던 분은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나중에 DJ 정보에서도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이낙연이 하면 절레절레. 근데 저도 절레절레였죠. 이런 일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자, 이낙연이 지금 처참한 엔딩을 자가 발전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브레이크 없는 페달을 마구 처참한 엔딩을 향해서 마구 밟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면론을 꺼낸 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 이재명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사면론을 꺼낸 거예요. 저는 이게 청와대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총리께서 한번 꺼내 보시죠. 이러니까 이 이낙연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라고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자마자 그냥 강성 민주당원을 비롯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다시 얼마 전에 뭐라고 했느냐 광주에 가가지고 5.18 묘역에 가서 막 5.18 이 비석 막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아주 그냥 대단한 또 이 비참하고 뭐 아주 장엄한 얼굴 표정을 짓더니 자기가 광주에 사과한다. 그리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실수로 그냥 해보는 사람이 무슨 대선 주자가 됩니까? 저는 이낙연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거 이 망조가 들었나 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낙연의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굉장히 기류가 묘합니다. 이건 이낙연하고 이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일단은 이재용은 8.15쯤 해갖고 사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평소에 조금 흘리듯이 했다고 그럽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을. 그래서 이낙연이 이제 그 이야기를 캐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전직 두 대통령을 커플로 해가지고 이 둘 다 엮어가지고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삼연론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도 딱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은 오케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는 네버네버라는 거예요. 즉 문재인은 노무현을 말하자면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소환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노무현을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이명박의 말하자면은 노무현의 640만 달러 조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노무현을 죽게 만든 거는 이명박이니까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의 그 복잡한 속내, 아마도 두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사면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를 빼꼼하게 보던 이낙연이가 그걸 잘못 캐치를 해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서 지금 이낙연은 사면 척가가 돼서 결국 이제 걷어들이고 만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이낙연이 또 실수는 뭐냐면은 이 광주에 대해서 나는 광주의 아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막 이렇게 사면론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개헌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죠. 근데 무슨 지금 급한 게 개헌입니까? 그리고 지금 개헌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많아서 소지성부터 없앤다고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내가 없애겠다고 한든지 뭔가 진짜 피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말 이 정권 들어가지고 피해를 받은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커다란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개헌론을 통해 가지고 대선 주자로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민심을 정말 읽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민심 문맹이 바로 이낙연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낙연의 처참한 엔딩. 전 또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낙연이가 지옥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9호선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타보니까 양계장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9호선 타고요. 매일매일 그 지옥철을 타고요. 1시간씩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우리가 예능 프로에서요. 귀신의 집 체험하듯이 뭐 귀곡산장 체험하는 것처럼 이런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낙연은 지금요. 20년 아니라 거의 25년 넘게 의전형 세단을 타면서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어다닌 적도 없고. 이러면서 지옥 체험, 지옥철 딱 한 번 타면서 표를 구걸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조국에 대해서 LH의 땅 투기, 정보 빼낸 거. 정말 아주 밑바닥 정책. 해서는 안 된 싸구려. 생각 없는 정책으로 온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더니 지옥철 한 번 타면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양계장 같다. 와, 정말 이낙연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낙연이가 기껏 한다는 게 노영욱 이 새로 된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 띡 걸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개선의 여지가 있냐 뭐 이러면서 이것도 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동안 자기가 총리하고 현미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9호선 얘기는 한 적도 없으면서 지금 노영욱한테 전화 거는 이게 무슨 뻔세입니까? 제가 볼 때 노영욱도 네 막 이러면서 아이고 웬 전화야 막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떨어지는 낙연인데 속된 말로 나가려 되는 낙연인데 그냥 내내 하고 말겠죠.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쇼인 거예요. 이낙연 쇼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낙연이 정말 처참한 엔딩을 질주하는데 이낙연의 엔딩이라는 거는 벚꽃 엔딩이 아니라 지옥철 엔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